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좌우묘유가 사주에서 충월할 때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자는 화목이 용신일 때고 후자는 수금이 용신일 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자월의 개수는 화와 목이 중화용신입니다. 이 명절을 보면은 좌월에 충월하고 있는 오화가 바로 가까이에는 있지 않고 시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국으로 본다면은 좌우충의 암시가 있지만은 행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자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오화는 그런 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자수가 아닌 오화가 오면 어떡할 것이냐? 오화가 와도 충은 일어납니다. 똑같이 자수로부터 운에서 만난 오화는 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오화가 다른 연지나 시지에서 오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묘, 사오미, 술토가 한두 군데라도 있다면은 운에서 만나더라도 일방적인 좌우충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수를 만나도 오화를 만나도 이 상태로라면은 좌우충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가 사주에서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신이 충을 받아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은 이 사주에서 희신에 해당되는 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겨울의 간목이 불이 있음으로써 존재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화기가 1점 없다면은 이 간목은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희신은 용신 없이는 큰 의미 있는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용신인 오화와 희신인 간목이 있다 손치더라도 용신이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희신 하나만으로는 목화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주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 삼아서 유부녀로서 유부남과 결혼을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생긴 아이를 그대로 자기 자식인 양 양육을 하다가 후일 문제가 생겨서 큰 일을 겪은 그런 분의 사주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국에서 바로 옆에서 좌우충을 했다면은 이 경우보다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불리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를 건너뛰어서 오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운에서 만나는 자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월의 간목사주는 수금이 중화용신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과 사별을 했고 본인도 유방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많은 질병의 고통을 겪었던 분의 사주입니다. 5월의 간목이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인데 바로 옆에서 좌우충을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한신인 묘목까지도 수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금이 자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오화 건너편에 있어서 유금이 만약에 시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시지에 있다면은 금수가 유정하게 상생을 했을 텐데 오화 건너에서 있어서
실제적으로 금생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5월에 화기의 자수가 충을 당하니까 유금은 고립무원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름에 유금이 수기가 없는 가운데는 큰 중화작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걸 안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주 명절을 본다면은 천간에서 경금이나 신금을 만나면은 그대로 가서 식신과 상관이 극을 해버립니다. 인성이 와서 임계수가 도와주려고 왔지만은 오히려 수극화해서 또 사주를 용신을 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신과 희신의 운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사주를 통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식 판단입니다. 용신의 운이 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구신이 몰려왔을 때 일시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운은 기구신이 아주 대세운에서 몰려오더라도 그 용신의 운을 만나는 시기에는 아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구신이 일면 좋은 운으로 보여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구신이 너무 몰려온다는 것은 사주가 치우쳐지는 것이고, 사주가 치우쳐진 상황에서 용신운을 행여나 만나면은 최악의 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용신이 결국은 충을 받아버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신과 희신이 가까이서 있어주는 것만 못하고, 또 이 사주에서는 사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금이 사주의 중화를 꾀하기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천간은 아예 식신과 상관이 지배를 하고 있고, 지지에 있는 유일한 용신은 자수는 오화로부터 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사주는 매우 어렵게 흘러가는 거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금이 용신인 경우에 묘유충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금이 용신과 희신이라는 것은 곧 화토가 기구신이면서 남는 하나의 오행인 목이 한신입니다. 목왕지절의 정화가 수금이 용신과 희신인데, 한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유금과 충을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유금이 3개나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월지에 묘목이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까 일시적인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로 본다면은 목왕지절의 목을 이길 오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극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유금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목왕지절만 생각한다면 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극목이 아닌 목극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로 전환된, 즉 사주의 용신과 희신이 정해지고 기신과 구신이 정해지고 그리고 한신이 정해진다면은 희용신을 기구신이 극하는 사례, 또는 기구신과 한신이 극을 하는 형식으로 마주하는 사례, 또 희용신과 한신이 극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희신에 해당되는 유금과 한신에 해당되는 묘금이 묘유충을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한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기구신을 극한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고, 또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를 극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신에 해당되는 묘목은
유금이 이 수와 함께 사주 전체의 금수작용, 즉 중화작용을 하는 것을 묘유충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정도로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경우는 묘월의 정화가 매우 강한 형태로 그 힘이 기토식신으로 흘러가서 기토식신이 용신에 해당되는 계수를 극하고 있는 일종의 상관경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을목은 기토를 극할 수가 없습니다. 한신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때 한신을목은 계수용신의 기운을 한신으로 빼앗아 가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데다가 강한 기토의 극을 받고 있는 아주 사주 구성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사주는 여자분의 사주로 사주에서 이미 보여지듯이 관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가 비록 뿌리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천간에서 그대로 식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남편이 처해 있을 상황은 매우 힘겨울 것입니다. 남편인 계수 입장에서 기토는 관성입니다. 관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이 정화 여자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토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자에게는 자식이 해당되지만은 이 계수 남편에게는 곧 이 기토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이 여자분의 식신성 마인드 때문에라도 힘들겠지만은 감성작용을 하는 기구신으로서의 기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토는 계수에게는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힘겹고 처의 식신성 기구신으로의 어떤 감성작용으로 인해서 매우 힘겨워하는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지에서 묘유충을 할 때 다른 이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6월에 경금사주에서 옆에 묘목이 있어서 묘유충을 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건강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묘월의 경신금사주에서 사주가 옆에 유금이 있다면은 묘월의 경신금이라는 것은 토금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화목이 기구신에 해당됩니다. 기구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유금을 목극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묘유충은 건극목이 되기도 하고 목극금이 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극이면서도 극이 아닌 그런 어정쩡한 한신과의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희신에 해당되는 유금은 묘목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 채로 보았을 때 모광지절의 목으로 인해서 목극금을 당한다라고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술충미충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